엄마는 왜 오지 않았냐고. 난 내가 있다는 기억조차 없었어. 그 말이 텅 빈 병실을 울릴 때 하네라의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도 남편의 얼굴도 함께 나눴던 아침 식탁의 온기도 모조리 지워진 채로요. 하지만 그 순간을 만든 사람은 그녀의 침대 옆에서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진태석, 그는 헤라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이제 괜찮아요. 내가 곁에 있을 테니까. 하지만 시작은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이전에는요. 하네라가 23살이던 해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날의 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대학 캠퍼스 벤치에 앉아 진태석과 함께 미래를 그리던 시절이었죠. 진태석은 그때 이미 건양그룹 후계자였지만 헤라 앞에서만큼은 그저 25살 청년이었습니다. 헤라야, 우리 졸업하면 작은 카페 하나 차리는 거 어때? 내가 커피 내리고 나는 손님들이랑 이야기하고. 진태석의 말에 하네라는 웃음을 터뜨렸는데요. 오빠네 집안에서 그런 거 허락할 리가 없잖아요. 회장님 아들이 카페 사장이라니. 하지만 진태석은 진지한 표정으로 헤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 꼭 같이 있을 거야. 그 약속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두 사람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진태석의 아버지가 그를 불렀습니다. 회장실의 육중한 책상 앞에서 진태석은 자신의 결혼이 이미 정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됐죠. 상대는 대기업 회장의 딸이었고 이 결혼이 건양그룹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태석아, 넌 이제 개인이 아니야. 우리 가문을 짊어진 사람이고 수천 명의 직원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란 말이다. 진태석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하네라를 만나러 갈 때마다 입술이 떨렸고 말을 꺼내려다 삼키기를 반복했죠.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그는 헤라에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헤라야, 미안해.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하네라는 그날 진태석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흘리지 않았죠. 오빠가 선택한 거예요? 아니, 하지만 어쩔 수 없어. 가족이, 회사가. 그럼 됐어요. 하네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고 진태석이 헤라야 라고 부르는 소리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하네라는 작은 서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책을 정리하던 어느 날 오후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요. 차기범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성실한 자영업자였죠. 그는 경영 관련 책을 찾다가 헤라와 눈이 마주쳤고 그녀의 미소에 반해버렸습니다. 저기, 자영업 경영 관련 책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하네라는 친절하게 책장 사이를 안내했고 차기범은 그날부터 거의 매일 서점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책을 구실로, 나중엔 헤라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석 달 후 차기범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헤라 씨, 저랑 영화 보러 가시겠어요? 하네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아직 진태석의 그림자가 남아있었거든요. 하지만 차기범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새로운 시작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차기범은 진태석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대신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고 명품 가방 대신 손수 만든 꽃다발을 선물했죠. 하지만 하네라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평범함 속에 진심이 있었으니까요. 1년 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치른 소박한 결혼식이었지만 하네라는 행복했습니다. 차기범의 손을 잡고 신혼집 문턱을 넘을 때 그녀는 진태석을 완전히 잊었다고 믿었죠. 그리고 1년 뒤 딸이 태어났습니다. 차수아. 여보, 우리 딸 이름 수아로 할까요? 물처럼 맑고 아름답게 자라라고. 차기범이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고 하네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 수아. 차수아가 걸음마를 배우던 날 하네라는 딸의 작은 손을 잡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차기범은 캠코더를 들고 그 장면을 찍으며 웃었죠. 수아야, 아빠한테 와봐. 자, 천천히. 차수아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아빠 품에 안겼고 세 사람은 바닥에 엉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하네라는 생각했죠.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평범하고 소소한 게 진짜 행복이었어. 세월이 흐르고 차수아는 어느새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책가방을 맨 딸의 모습을 보며
한혜라와 차기범은 뿌듯해했죠. 수아야, 학교 재미있어? 응. 친구들이랑 놀았어. 그 무렵 차기범의 세탁소는 나름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늘었고 동네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세탁소로 소문이 났죠. 차기범은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의 미래가 밝아 보였습니다. 여보, 다음 달부터 수입이 좀 늘 것 같아. 근처 오피스텔이랑 거래 계약했거든. 정말 당신 고생한 보람이 있네. 한혜라는 남편을 껴안으며 웃었습니다. 세탁소는 크지 않았지만 세 식구가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죠. 하지만 그 평범한 행복 뒤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태석은 결혼 후 13년을 건양그룹 부회장으로 살았습니다. 정략 결혼한 아내와의 관계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죠. 그들 사이에 아들 진세훈이 있었지만 진태석의 가슴엔 언제나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한혜라라는 이름이 새겨진 자리요. 그는 가끔 사람을 시켜 헤라의 소식을 알아보곤 했습니다. 결혼했다는 것, 딸이 있다는 것,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 그 소식들이 가슴을 찔렀지만 진태석은 참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대가라고 여겼으니까요. 하지만 우연히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어느 가을날 진태석은 건양그룹의 신규 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러 나갔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 카페에서 잠시 쉬려고 들어갔는데 창밖으로 한 여자가 지나갔죠. 한혜라였습니다. 진태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3년 만에 보는 헤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화사함은 사라지고 생활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녀는 장을 본 비닐봉지를 들고 골목 안쪽으로 사라졌죠. 진태석은 커피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라를 따라 걸었고 그녀가 들어간 낡은 빌라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태석은 비서를 통해 한혜라의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남편은 차기범, 동네에서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8살 된 딸이 하나 있고요. 초등학교 1학년입니다. 헤라 씨는 현재 전업주부입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진태석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죠. 차기범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성실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세탁소를 깨끗하게 운영하고 동네 평판도 좋은 편입니다. 다만 최근 건양그룹이 소유한 오피스텔 단지와 세탁물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꽤 큰 거래죠. 진태석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게. 진태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묘한 집착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진태석은 한혜라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모습, 장을 보는 모습, 남편과 함께 주말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 모든 것이 진태석의 눈에 담겼죠. 그리고 어느 날 진태석은 결심했습니다. 헤라는 저런 평범한 삶이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해. 내 곁에서. 그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사랑은 집착으로 변질됐습니다. 진태석은 차기범을 제거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그리고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터졌습니다. 건양그룹 소유의 한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죠. 현장에서 방화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오피스텔 지하 세탁물 보관실에서 한 남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기범이었죠. 왜냐하면 그 오피스텔의 세탁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차기범이었고 그에게는 건물 지하 보관실 출입 권한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사망한 남자는 차기범과 과거에 금전 거래가 있던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차기범은 억울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몇 년 동안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돈도 진작에 다 갚았고요. 그럼 왜 사망자의 휴대폰에 당신 번호가 사건 당일 저장돼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당신 세탁소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브랜드인데요. 그건 누가 저를 함정해. 증거를 대시오, 증거를. 차기범은 밤낮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했지만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CCTV에는 사건 당일 밤 그가 오피스텔 지하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그의 지문이 묻은 세탁카트가 화재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모든 것이 진태석의 치밀한 조작이었습니다. 진태석은 사람을 고용해 차기범의 세탁소에서 물건을 훔쳐냈고
그의 동선을 추적해 완벽한 알리바이 틈을 찾아냈습니다. 심지어 CCTV 영상까지 조작했죠. 그리고 결정타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차기범이 피해자와 만나 다투는 모습을 봤다는 허위 진술, 차기범이 그 자식 죽여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조작된 증언들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짜여진 증거들은 차기범을 범죄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차기범은 점점 궁지에 몰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하네라에게조차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안 했어. 믿어줘. 알아요. 당신이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이겨내요. 하네라는 남편을 안으며 다독였지만 그녀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은밀히 검찰에 추가 증거를 흘렸죠. 차기범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 진술서, 조작된 금융거래 내역, 그리고 살인 청부를 암시하는 익명의 제보였습니다. 물론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짜여진 증거들은 차기범을 범죄자로 만들기에 충분했죠. 그날은 하네라의 생일이었습니다. 차기범은 아침부터 세탁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준비했고 차수아와 함께 거실을 예쁘게 꾸몄죠. 엄마. 아빠가 케이크 샀어. 어머, 여보. 이거 비쌌을 텐데. 당신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자, 촛불 불어. 세 식구는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케이크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차수아는 엄마 볼에 생크림을 묻히며 장난쳤고 차기범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죠. 헤라야, 사랑해.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나도 사랑해요, 여보. 그 순간이 그들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오후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차기범은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죠.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건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차기범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차기범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 차수아의 놀란 비명, 하네라가 달려와 매달리는 소리. 여보, 잠깐만요. 무슨 살인이요? 오해예요. 하네라 씨, 진정하세요. 남편분은 법정에서 소명할 수 있습니다. 아빠, 어디가? 8살 차수아는 학교에서 배운 한자로 쓴 생일 카드를 손에 쥔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생일 선물로 며칠 동안 정성껏 쓴 카드였죠. 차기범은 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아야. 아빠 금방 올게. 울지 마. 아빠는 아무 잘못 안 했어. 하지만 경찰은 차기범을 끌고 나갔습니다. 집 앞 공터에는 이웃들이 나와 있었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세탁소 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인이라니. 무섭네. 저런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었다니. 차기범은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그의 귓가에 딸의 울음소리가 계속 맴돌았죠. 그날 저녁 하네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초인종이 또 울렸고 문을 열었을 때 서 있던 건 기자들이었습니다. 차기범 씨 부인 맞으시죠? 남편분이 살인 혐의로 체포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무슨. 모르셨어요? 지금 모든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네라는 황급히 TV를 켰습니다. 뉴스 속보에서 남편의 얼굴이 크게 비치고 있었죠. 세탁소 운영자, 오피스텔 화재살인 사건 긴급 체포. 하네라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차수아가 엄마에게 다가와 물었죠. 엄마, 왜 울어? 아빠 어디 갔어? 수아야. 하네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하네라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차수아를 이웃집에 급히 맡기고 택시를 타고 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죠.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 접견 시간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내일 오십시오. 오늘은 면회 불가입니다. 제발요. 제 남편이에요. 단 5분만이라도. 규정입니다. 내일 다시 오세요. 하네라는 경찰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하늘에는 별 하나 없었죠. 며칠 뒤 하네라는 간신히 남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한 차기범의 얼굴은 수척하고 창백했죠.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우리 이겨낼 수 있어요. 당신 무죄라는 거 증명할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차기범을 살인자 취급했고 이웃들은 한혜라 모녀를 피하기 시작했죠. 차수아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조차 냉대가 시작됐습니다. 수아 엄마 죄송하지만 다른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셔서요. 혹시 전학을 좀... 알겠습니다. 한혜라는 그날도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학교를 나왔죠. 엄마, 나 나쁜 애야.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 아니야, 수아는 착한 아이야.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한혜라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혜라는 딸을 재운 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고 남편의 재판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거절했죠. 혜라야, 미안한데 우리도 형편이. 혜라 씨, 솔직히 그 사건 너무 좋지 않아서. 절망 속에서 한혜라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10년도 더 된 명함이었죠. 진태석의 명함이었습니다. 한혜라는 한참을 그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리려면, 딸을 지키려면 그녀는 과거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나 혜라야. 도움이 필요해. 5분도 안 돼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 있어? 내가 지금 갈게. 진태석은 한혜라가 보낸 문자를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가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그는 즉시 차를 몰고 한혜라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24시간 카페에서 만난 한혜라는 초췌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옷차림도 단정하지 못했죠. 하지만 진태석의 눈에는 그녀가 여전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혜라. 오빠,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무겁게 깔려 있었죠. 무슨 일이야? 문자 보고 놀랐어. 한혜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체포됐다는 것, 재판 비용이 없다는 것, 딸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돈을 빌리러 온 거야? 미안해. 오빠 말고는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꼭 갚을게. 이자도 다 낼게. 진태석은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차기범을 파멸시킨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연민 어린 표정을 지으며 혜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라야, 무슨 소리야? 친구 사이에 이자가 어디 있어? 내가 도와줄게. 변호사도 내가 연결해줄게. 정말? 오빠. 그런데 말이야. 진태석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혜라야, 솔직히 말하면 내 남편 사건 좀 심각해. 내가 알아보니까 증거가 꽤 많더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 기범 씨는 정말 안 했어. 누명이라고.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볼게. 그 대신 혜라야, 너 혼자 이 힘든 시기를 버티기 어려울 거야. 딸도 있고. 나한테 기대도 괜찮아. 한혜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함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진태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 이제 내가 있잖아. 그 순간 진태석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만족감과 소유욕이 뒤섞인 빛이었죠. 시청자들은 그 눈빛을 보며 소름이 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혜라는 몰랐습니다. 자신을 돕는 사람이 바로 자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이라는 사실을요. 며칠 뒤 한혜라는 차수아를 데리고 조미양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미양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친한 동생으로 딸과 단둘이 살고 있는 여자이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따뜻한 여자였죠. 미양씨, 정말 미안해요. 꼭 3일만이에요. 3일만 부탁드릴게요. 괜찮아요, 혜라 언니. 수아도 착하고. 걱정 마. 한혜라는 차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딸의 머리에서 나는 샴푸 냄새, 작은 손의 온기, 모든 것이 가슴을 찢었죠. 수아야, 엄마 잠깐만 다녀올게. 금방 올게. 알았지? 응.
엄마 근데 아빠는 언제 와? 곧 올 거야. 수아 착하게 있어. 한혜라는 딸에게 작은 곰인형을 쥐어줬습니다. 차수아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었죠. 이거 안고 자. 엄마 생각나면 이거 꼭 안고 있어. 응. 한혜라는 조미양의 집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차수아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죠. 한혜라는 손을 흔들어 주었고 골목을 돌아 딸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틀어졌습니다. 한혜라는 진태석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차를 몰며 창밖을 보는 내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가족이 무슨 죄를 지은 걸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을비는 차갑고 무거웠죠. 한혜라는 와이퍼를 작동시켰지만 시야는 흐릿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진태석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천천히 운전하던 한혜라는 사거리에 다다랐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고 그녀는 엑셀을 밟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왼쪽에서 한 대의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다. 헤드라이트가 빗속에서 번쩍였고 브레이크 소리도 없이 트럭이 그녀의 차를 향해 돌진했죠. 쾅! 한혜라는 순간적으로 핸들을 꺾으려 했지만 늦었습니다. 트럭의 앞부분이 그녀의 차 운전석 쪽을 들이받았고 차는 여러 바퀴 구르며 사거리 한가운데로 튕겨나갔습니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였죠. 사람이 다쳤어요. 누가 119 불러요. 차가 도망가요. 한혜라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고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죠. 그녀의 귓가에 빗소리가 울렸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진태석이었습니다. 혜라야, 혜라야. 진태석은 한혜라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서려 있었죠. 진태석은 한혜라를 차에 태우고 직접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구급차를 기다리지 않았죠. 그는 운전하는 내내 한혜라의 손을 잡았고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혜라야. 내가 살릴게. 내가 꼭 살릴게.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한혜라는 이미 혼수 상태였습니다. 의료진이 황급히 그녀를 옮겼고 수술실로 들어갔죠. 진태석은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 친구입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요? 의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뇌에 충격을 받아서 기억상실 증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나봐야 정확히 알겠지만 최근 기억이 지워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태석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죠. 언제 깨어날까요? 내일이나 모레쯤 의식을 되찾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의사가 돌아가고 진태석은 혼자 복도에 섰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죠. 그 미소는 안도와 계획의 성공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혜라야, 이제 넌 자유야. 그 남자도 그 아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자유. 이제 내 곁에만 있으면 돼. 이틀 뒤 한혜라가 눈을 떴습니다. 흰 천장, 소독약 냄새, 어디선가 들려오는 기계음. 한혜라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죠. 정신이 드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고 한혜라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교통사고? 한혜라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죠. 왜 사고를 당했는지,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전부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제 이름이 뭐죠? 간호사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혜라 씨요. 기억이 안 나세요? 한혜라. 그 이름조차 낯설었습니다. 한혜라는 손을 들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낯선 감촉, 낯선 손, 모든 게 낯설었죠. 담당 의사가 들어왔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가족은 누가 있나요? 가족? 한혜라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가족. 하지만 아무 얼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얼굴,
형제자매, 아무도 기억나지 않았죠.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행성 기억상실증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최근 몇 년간의 기억이 지워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천천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진태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죠. 헤라야, 정신 들었구나. 한혜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진태석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나 진태석이야. 우리 오래된 친구야. 친구. 응. 너 사고 당했을 때 내가 발견해서 병원에 데려왔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한혜라는 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죠. 고마워요. 제 생명의 은인이시네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진태석은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헤라야, 걱정 마. 기억 안 나는 거 천천히 찾으면 돼. 내가 도와줄게. 정말. 고마워요. 진태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미소였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한혜라는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한혜라는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몸은 나아졌지만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죠. 진태석은 매일 병원을 찾아왔고 그녀의 곁을 지켰습니다. 헤라야, 오늘 기분은 어때?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다. 진태석은 그녀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물론 모두 조작된 이야기였죠. 한혜라의 과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학교 때 만났어. 너 정말 밝고 예쁜 애였지. 근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고생 많이 했어. 그랬구나. 그래서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자존심 세다고 안 받더라고. 하하. 한혜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점점 채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 과거는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물었습니다. 태석 씨, 저 가족은 없어요? 부모님이나 형제 혹은 그 순간 진태석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죠. 헤라야, 내 부모님은 내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형제도 없고 너 혼자였어. 그럼 다른 가족은? 진태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죠. 한혜라에게 남편이 있다는 것, 딸이 있다는 것.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숨겼습니다. 몰라. 나도 너를 10여 년 만에 만난 거야. 그렇구나. 한혜라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죠. 진태석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 있잖아. 내가 내 가족이 되어줄게. 고마워요, 정말. 한혜라는 진태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진태석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죠. 병원 창밖으로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죠. 한혜라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희미한 영상이 스쳤습니다. 작은 손, 밝은 웃음소리, 그리고 누군가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 한혜라는 머리를 감싸 쥐었죠. 헤라야, 괜찮아? 진태석이 황급히 다가왔고 한혜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쉬어. 하지만 한혜라는 그 순간의 영상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 그것이 그녀를 괴롭혔죠. 같은 시각, 조미양의 집. 차수아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3일 안에 온다고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 넘었죠. 이모, 엄마 언제 와? 조미양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혜라에게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알 수 없었죠. 수아야, 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아. 왜, 나 싫어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가 바빠서 그래. 차수아는 작은 곰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준 인형이었죠. 그녀는 인형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조미양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한혜라가 태어나던 날 진태석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고급 아파트의 넓은 거실, 한혜라는 어리둥절해했죠. 여기 제가 있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지. 내가 갈 곳이 어디 있어. 일단 여기서 지내면서 기억 잡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해봐. 정말 고마워요. 진태석은 그녀의 방을 안내했고 한혜라는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인생이 어딘가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진태석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죠. 젊은 시절 한혜라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혜라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순간 그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였죠. 사고 현장 CCTV, 복구 파일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진태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꺼져 있었죠.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다. 하지만 누구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갇혀 있었죠. 한편 구치소. 차기범은 독방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면회도 편지도 끊긴 지 일주일이 넘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혜라야. 수아야. 무슨 일이야? 왜 연락이 없는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만 남겼습니다. 차기범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기억을 잃었다는 것을. 간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차기범, 변호사 접견 시간이다. 차기범은 일어났습니다. 진태석이 소개해준 변호사였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변호사가 진태석의 지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을 계속 구치소에 묶어두기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사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기범 씨, 재판이 내일 시작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안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차기범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혜라. 수아. 보고 싶어. 한혜라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낯선 남자의 얼굴,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여보라고 부르는 목소리. 하지만 진태석은 그 기억을 막으려 합니다. 그는 한혜라에게 새로운 과거를 심어주고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하죠. 그리고 어딘가에서 한 사람이 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블랙박스의 복구 파일을 손에 쥔 채로. 차기범은 구치소에 갇혀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한 채 홀로 싸우고 있죠. 과연 한혜라는 자신의 진짜 과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태석의 음모는 언제 드러날까요? 차수아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차기범은 무죄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꼭 함께 해주세요.